데시델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유럽연합이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속적으로 법회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갈미크가 국가의 겜을 달라이라마에게 바쳤습니다. 중국 고문으로 인한 티베트인의 사망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건축 진바와 티베트 시민 기자들을 기억했습니다. 미국이 티베트 중국 관계에 불필요한 표현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 롭상 생기는 인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티베트 종착촌에 봉쇄를 선포했습니다. G7 외무장관의 동명에 티베트를 포함했습니다. 일본 골든위크 연휴에 따라 티베트 축제를 열었습니다. 마이클 반 월트의 티베트 브리프 2020에서 티베트는 점령 국가이고 티베트 사람들은 소수민족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온타리오 티베트 협회가 대통령에게 격리를 표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유럽연합의 정신을 감탄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유럽연합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바칠라프 하벨 유럽대화 2012를 위한 체코 유튜브 가렐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는 유럽연합의 중요성에 대한 가진 견해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배운 교훈, 그의 환생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Then no longer any killing among the members of European Union. Now the spirit of European Union and should spread to Africa, Latin America, and Arab countries. Some kind of union. That's the best way guarantee for peace. 달라이라마는 이달 초 일련의 가상 회의와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러시아 신경 과학자들과의 과학조사 회의에서 달라이라마는 득담에 대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많은 사례를 조사해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득담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득담은 숙련된 명상가가 죽고 임상 사망 후에도 미묘한 의식이 몸에 남아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인도 남부의 티베트 정착촌에 실험실을 설립했으며 명상 중인 104명의 티베트 승려를 조사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지난주 월요일 대만에서 중국과 대만 불교 신도들이 조직한 세계 평화를 위한 대종 기도에서 반야심경 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갈미크 전동 경기는 달라이라마 감사의 해와 중앙불교수도원 간덴 셰룹 주클랭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갈미크 공화국의 체케네로프스키 지구 예르게닌스키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9년 캄 지역 낙추 칸티 다친타운에서 강제적인 정치 재교육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혐의로 구금된 티베트 남성이 중국 경찰에 구타당하고 사망한 소식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약 36세의 놀상은 여러 티베트인들과 함께 시민 불안의 위협을 진압하거나 민감한 공산당 행사를 앞두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지방 당국이 실시한 대규모 정치 캠페인 즉 애국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높은 제한으로 인해
놀상의 죽음은 지금까지 외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에 티베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어 고문당해 사망한 건축 진파와 중국 당국에 수감된 시민 기자, 건축 재필, 다와초모, 잠명 등을 기억했습니다. 제네바 티베트 사무소는 언론인, 시민 언론인, 언론 보조원에 대해 박해를 포함하여 중국의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UN 고등 반무관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특별보고관, 국제사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중국을 감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티베트에 대한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더 이상 티베트를 중화인민국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의 후원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공동 후원자인 패트릭 해리 상원의원은 안토니 블링킨 국무장관에게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티베트와 중화인민국 공화국의 관계에 대한 미국 정책에서 불필요한 표현을 제거할 것을 환영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월 당시 특별자관보인 로버트 데스트로와의 만남을 가졌을 때 특정 문제에 대한 논의했습니다. 이 환영받은 변화는 티베트 사무소, 티베트 지지그룹 및 개인의 일관된 캠페인의 결과입니다. 대통령 럽상생기는 인도에서 코로나 감염의 급증과 관련하여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인도 전역의 티베트 정착촌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티베트 중앙정부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인도 전역의 정착촌 구호를 위해 이미 지출된 6천만 루피에 1억 루피의 추가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G7 그룹의 외무장관들은 중국에 대한 12,400단어의 성명에서 티베트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비난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2년 만에 개최한 최초의 직접 대면 G7 정상회담은 중국과 러시아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지적학적 문제, 만연한 코로나19 전염병 및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과제를 강조했습니다. G7 국가들이 기후변화, 인권 문제, 양성평등 등 광범위한 글로벌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중국이 토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과 주 일본 티베트 사람들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일본 골든위크를 맞이하여 티베트 하우스가 주최한 4일간의 온라인 티베트 축제를 참가했습니다. 이 축제는 티베트의 풍부한 문화, 종교 및 역사를 기리고 티베트를 지지한 일본 정부와 국민,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티베트인과 일본인이 서로의 풍부한 문화를 공유하여 정신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의회 티베트 지지그룹의 가상회의의 초청연사로 마이클 판 볼트 박사는 티베트는 점령국이며 티베트 사람은 소수민족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상회의는 지난주 월요일에 펠트해 국가의회의 의원들과 티베트 지지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마이클 판 볼트 박사는 자신의 저서 티베트 브리프 2020을 중심으로 티베트 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판 볼트 박사에 따르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티베트의 국제 법적 지위와 그의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티베트에 대한
주권이 없으며 티베트는 점령 국가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펀척 대표는 마이클 반 월트 박사의 업적을 칭찬하고 티베트의 법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마이클 박사의 엄청난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티베트 협회는 곧 10년의 임기를 마칠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을 축하하기 위해 가상 감사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무둡 제링 대표, 협회 의원, 다양한 티베트 NGO 대표, 대통령에게 축하와 좋은 소원을 보내준 캐나다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캐나다 하원에 조명한 의원 몇 명이 보내준 비디오 메시지가 이 행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봉사와 공헌은 오로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국민과 티베트 문제에 대한 가진 소원과 열망을 이루려는 노력에 비롯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